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16% 상승, 코스닥도 1.0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미 증시가 이렇게 견고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미 증시가 저렇게 이제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는데 뭐 우리 증시만 이렇게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림이다. 결국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런 이 구간 안에서의 소화 과정을 거치고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한 121선이나 1010에서 한 1020포인트 요 정도 구간만 좀 뚫어내면 이때의 답답한 흐름을 보다는 좀 더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도 좀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이 저항대를 놓고 이렇게 이제 수렴해 가는 과정에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마음이야 내일 이렇게 바로 돌파해 주면 좋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 또 답답하게 이렇게 또 눌렸다가 이렇게 가주는 그림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힘을 응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튼 요 구간 안으로만 좀 들어가면요. 뭐 전고점도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요 박스에서 놀면은 여기서 놀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흐름이 연출이 될 거라고 보고요. 곧 또 이제 뭐 연말이기 때문에 기대를 조금 더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테마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메타버스 봐야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큰 테마 안에서 어제도 뭐 설명은 드렸지만 게임주라든지 뭐 미디어 엔터 이런 쪽은 약간 이제 뭐 섹터 느낌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중에는 뭐 맥스트랑 NP 그다음에 뭐 덱스트 이런 종목들이 참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중에서도 맥스트가 뭔가 지금 아직까지 한 방이 폭발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오버슈팅이 한번 나와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뭐 이날 한 22.78% 정도 오르긴 했지만 뭔가 아직까지 음, 이때 기준봉을 하나 세우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라고 해도 조금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요.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불꽃 상승을 한번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종목을 계속 이제 뭐 매매도 하고 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종목도 제가 요날 뭐 이제 이음봉이 이렇게 좀 나오면서 눌리면 충분히 접근을 해볼만 하겠다라고 말씀도 드렸었고 오늘 이렇게 캔들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요 저항대를 돌파시켜 놓고 그러니까 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돌파 그리고 다시 눌렸다가 안착하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 가격대를 좀 깨지 않으면 6만 7천 원, 그냥 7만 원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이 7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지지를 해주면서 뭐 5일선을 좀 타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는 혹시 이제 7만 원을 깨고 밑으로 좀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구간 6만 한 5천 원 라인까지는 뭐 눌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뭐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추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MP도 이제 이 저항대 구간을 넘겨놓고 여기서 이제 조금 뭔가 뜸들이고 있죠. 뭐 단기 과열을 좀 피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조금 이제 뜸들이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또 갈지 뭐 아니면 뭐 당장 내일 이렇게 도 뽑아줄 수 있는 거니까요. 얘도 계속해서 여기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요 박스 안에서는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다음에 뭐 덱스터는 조금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 요 정도에서 대비하면 한 이제 100% 정도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뽑아줄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은 그래도 눌림을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오면 한 11선 구간 부근 정도 22,500원 이런 구간을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가장 핫했던 게임주들이 오늘은 조금 이제 약했네요. 엔게임도 야 뭐 상한가 들어가 놓고 또 최근에 이런 패턴 보였던 애들 중에 하나가 위지트? 위지트도 상 깔끔하게 말아놓고 누른 다음에 이렇게 좀 튀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M게임도 뭐 혹시 그런 패턴을 보일 수도 뭐 있을런지 뭐 상한가 보내고 나서 그 다음 진행되는 패턴들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적당히 그냥 대응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게임주들이 어제 조금 이제 뭐 살짝 오버슈팅이 나온 감도 있었어요. 뭐 게임빌도 좋았고 뭐 위메이드 빼고는 어제 다 좀 상승이 좋았거든요. 카카오 게임주도 많이 올랐고 음 자연스러운 거는 하루 정도 조금 더 이제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어떻게 될지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렇게 이제 이 눌림 맞고 떨어졌고요. 돌파시켜 놓고 눌림에서 좋게 이렇게 이제 이쁘게 반등이 나왔는데 중국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 CBT가 지금 11월 뭐 2일 날 시작으로 원래는 이제 돼 있었는데 이제 연기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예전에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CBT를 연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CBT를 아예 못 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사정은 아마도 어떤 뭐 게임적인 문제보다는 중국과의 어떤 문제, 뭐 정치적 문제 때문에 그때 좀 못했던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펄어비스도 괜히 이제 시장에서는 던파 모바일 생각을 하면서 야 이러다가 뭐 또 정치적인 문제에 엮여가지고 뭐 출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뭔가 좀 악재로 좀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거의 뭐 4% 가까이 내렸다가 장중엔 한 5% 가까이 좀 빠졌었는데 그래도 뭐 양호하게 좀 마무리되면서 끝이 났고요. 아까 제가 뉴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우려했던 것만큼 이제 뭐 던파처럼 정치적인 문제 때문은 아닌 것 같고 11월 중순쯤에 뭐 CBT를 다시 이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일단 뭐 파악한 바로는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아주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어찌됐건 이제 펄어비스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지금 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을 좀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모멘텀이 조금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21선이 올라오고 잘 버텨주면 이렇게 눌림목 짚고 이렇게 천천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재료가 확 좀 생겨지면은 슈팅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움직임이 이렇게 좀 천천히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다날도 제가 뭐 요날 방송에서 언급 드리면서 아마 얘는 페이코인 모멘텀으로 여길 뛰어넘는 뭐 좀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기준봉 뽑고 거래량 죽였고 거래량은 죽이는데 저점은 계속 높였고요. 그러면서 이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는 가격 레벨업이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다가 이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눌리거나 뭐 바로 가거나 어찌됐건 추가적으로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시면 5일선 기준으로 이렇게 좀 눌림목이 나올 때 5일선 눌림목 구간에서 좀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단알같이 좀 이제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애들을 싫으신 분들은 이런 우리기술 투자 같은 애들 얘도 보면 뽑고 지금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뚫어내는 2차 파동이 나오기 거의 이제 직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가상화폐 이제 과세한 부분을 조금 이제 미룬다라는 뉴스 때문에 오늘 뭐 비덴트가 엄청 강했고요. 얘는 이제 조금 이제 눌림 기다려 봐야 되겠죠. 단기 과열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고가권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좀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셨다가 조정 시에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위지트는 뭐 어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상한가 종가를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은 조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슈팅만 나오고 일단 종가상 안착은 못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안착이 이루어지면은 요때는 다시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갔다가 맞고 또 이렇게 떨어지면 일단 보류해보고, 아무튼 이 상한가 종가를 돌파하면서 좀 안착하는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NFT 테마 주 중에 지금 뭐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 하루 정도는 뭐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한가 매매할 땐 비교적 좀 깔끔하죠. 상한가 가고 상한가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애들이 끼 있게 이 윗구간에서 잘 움직여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좀 잡고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가정을 두고 뭐 이런 밑에 구간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서울 옥션도 3만 원에서 요 정도 가격대. 물론 여기 오늘 1일차에 만들어냈던 오늘 저점 구간인 이 가격대를 깨지 않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크죠. 예를 들면은 뭐 덱스터처럼, 이건 덱스터 이날처럼 이렇게 갈 가능성도 큰데요. 뭐 이제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해보실 분들은 이런 저점 구간에서 잡아 가보는 거고, 아니야 나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 3만원에서 32,500원 요 정도 사이까지 이렇게 좀 눌림이 나오면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FP 배터리 관련주들이 한 3일 이때 한번 뽑고 나서는 조금 이제 조용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조용했는데 코인테크가 오늘 5일선을 좀 딛고, 원래 이제 기준봉이나 이제 상한가가 출현이 되어지고 보통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잖아요. 3일차에 5일선을 깨고 이제 떨어지느냐, 5일선 딛고 다시 추세를 이어가느냐. 그래서 3일차가 거의 대부분 변곡점이 일어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한가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저도 그렇고 3일차 오전까지만 좀 매매를 하고 오후는 일단 좀 지켜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딱 이 사이까지만 보면 지금 딱 이제 5일선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지지지지 하다가 5일선을 이렇게 깨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5일선을 이런 식으로 지켜내려고 우상향을 오후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상향 할 때 종가 베팅을 하면 다음날 어떤 형태를 띠냐면, 내일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격 심유를 돌려보겠습니다. 5일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내일 되면. 그러면 5일선 훼손하지 않고 얘가 5일선을 지켜내려면 내일 아마 갭을 띄워야 되겠죠. 종가가 여기니까 갭을 띄워서 다시 그려드리면 내일이 되면 이제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5일선을 지켜내려면 갭을 띄워야 돼요. 이렇게 갭을 띄워서 시작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보시면 코인테크 지금 조금 오르고 있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갭 띄고 가는 건 아니고 갭만 띄고 이렇게 죽기도 하지만은 어찌됐건 뭐 이런 어떤 5일선 눌림 매매에 대한 어떤 팁을 하나 이제 드려보는 겁니다. 5일선에 붙어있는 3일차에 5일선 붙어있는 애가 장중에 이렇게 찌글찌글 하다가 5일선을 깨고 이렇게 죽어버리면 얘는 5일선 못 지켜내는구나 하고 이제 패스하시면 되는데, 얘가 5일선 지키려고 이제 그 오후장에 주가를 슬슬 이렇게 올린다. 근데 좋은 종목이다. 그러면은 한번 종가 베팅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좀 코인테크만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 파워넷은 시간에서 별로 반응은 없습니다. 얘도 뽑고 거래량 죽였다가 뽑았죠. 그리고 다시 거래량 죽이면서 있는 상황인데, 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요 정도 가격대가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왔다가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은 뭐 이제 이렇게 11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11선 눌림목 딛고 반등이 이렇게 나올지, 재료는 살아있고 좋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날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요날까지 매매하고 일단은 이제 추가적으로 흐름을 지켜봐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공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날 수익 내고 일단 놔뒀거든요. 만약에 내일 얘가 이렇게 하다가 지켜내다가 이렇게 가게 된 모습이 나오면 그때 공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와 이렇게 가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 보니 뭐 아직 뭐 죽은 건 아니지만 이 가격대를 지켜내 이렇게 지키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굳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공략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CIS는 확실히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좀 공략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버큐 스튜디오는 어제도 뭐 방송을 좀 드렸지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슈팅이 조금 살짝 애매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10%면 많이 나온 거긴 하지만 이렇게 좀 더 양봉 마감을 해줬으면 더 좋았긴 했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살짝 도지성으로 끝이 났고, 음 5일선을 타고, 얘도 이제 내일 이렇게 5일선이 올라올 거니까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일 이제 5일선을 좀 훼손한다면 이런 식의 음봉도 하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5,500원에서 한 요 정도 가격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쇼박스도, 야 일단은 뭐 재료가 조금 애매해가지고요. 얘가 버키 스튜디오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순히 이등주로서 버킷을 따라다니는 것 같은 움직임이 아니다. 이거는 뭔가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좀 어저께 멘트를 드렸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오늘 이렇게 해놓고 뭔가 다른 재료로, 그러니까 버킷을 계속 이날부터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런 재료 말고 얘만의 재료로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맞춘 것 같네요. 아마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기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한번 주가 땡길지도 모르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뭐 올해 하반기에 개봉 예정인 비상선언이라는 영화 뭐 기대감으로 오늘 슈팅을 일단 한번 줬어요. 근데 아직 개봉하려면은 조금 이제 멀었고, 그래서 뭐야 이게 뭐 시세를 어마어마하게 뭐 낼 만한 재료인가 싶기는 사실은 한데, 어찌됐건 이 정도 가격대는 좀 올라타거나 종가상,
안착을 해주면서 이렇게 끝이 났으면 차트 너무 좀 이쁘잖아요. 근데 일단은 슈팅 나오고 좀 많이 눌려버렸죠. 이런 식의 패턴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일단 이렇게 캔들을 다시 만들면서 이 7,500원을 안착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이런 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좀 새롭게 물론 어제도 잠깐 뭐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음봉 마감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오늘 이렇게 되면 어제 이 봉이 살짝 이제 뭐 매집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음봉을 전부 넘어서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테마도 괜찮고요. 이제 요소수 테마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대장은 KG 케미칼. 그리고 지금 2등으로 보이는 게 휴캠스고요. 3등이 롯데정밀학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KG 케미칼 지금 시간에서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도 요 가격대 42,500원. 내일 이제 만약에 갭 띄어가지고 넘겨서 딱 시작을 하면은 좀 흔들다가 한번 이렇게 양봉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료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이제 보통 이제 뭐 공급 부족, 쇼티지 이런 테마들이 뽑을 때 한번 시원하게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죽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는 해요. 막 이렇게 1차, 2차, 3차 파동까지 가는 경우는 이제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급상승 테마, 먼저 쇼티지 테마 이런 것들의 특성이 그때 한번 싹 땡기고 이렇게 죽는 게 많기 때문에 혹시 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 적당히 적당히 좀 뭐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 너무나도 어려운 정치 테마. 솔직히 뭐 가늠이 안 가고요. 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럴 때는 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국민의힘 5일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4일까지 그래도 어찌됐건 홍준표 테마랑 윤석열 테마가 시속 게임 하듯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세를 반등이 어느 정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요일, 목요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또 뭐 내일은 윤석열 테마가 좀 또 오를 수도 있고 4일은 또 홍 테마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반등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을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죠. 물론 5일날 결과에 베팅을 하시는 것도 뭐 그건 이제 본인의 어떤 선택에 달린 문제지만 최소한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고 절반만 그냥 뭐 베팅해 본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떤 후보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 어떤 확신이 없다면은 뭐 그냥 다 정리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시면은 괜히 뭐 어떤 좀 이제 하이 리스크를 이제 뭐 감당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결과 나오고 나서 어떤 테마가 뭐 상한가라든지 기준봉을 잘 세워두면 그 후에 그냥 눌림목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일 결과에 따라서 시세가 출발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갭만 띄우고 이렇게 죽으면서 재료의 소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패배한 후보의 종목들은 개파락을 정말 시원하게 해가지고 시작을 할 것이고 승리한 후보의 주식 종목들은 갭상승 시작을 할 건데 갭상승해서 이렇게 이제 뭐 상한가도 가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갭상승만 했다가 죽어버릴 수도 또 있는 거거든요. 재료 소멸로.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에 너무 이제 비중을 실어서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나마 지금 리스크 없이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재명 테마죠. 이재명 테마는 뭐 굳이 뭐 이제 그렇게 뭐 관련이 이제 국민의힘 투표 결과에 따라서 뭐 급등 나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어제 뭐 동신건설이나 프리엠스 같은 종목들 이제 예전에 인맥주로 움직였던 애들이 반등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아마 국민의힘 후보자가 정해지고 1대1 본선 레이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아마도 이때부터는 진짜로 본격적으로 정책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오늘 아까 이재명 정책 테마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얘가 원래는 윤석열 도시재생 테마주였는데 요것도 제가 뭐 엄청 많이 언급을 드렸었죠. 부동산 정책주들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의 주택 테마였다가 부동산 테마였다가 뭐 이재명의 부동산 테마였다가 뭐 홍준표의 부동산 테마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가장 그래도 좀 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되고 앞으로 대선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부동산 정책주들이다. 그렇게 한번 여러 번 언급드렸었죠. 예, 일단 NX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그 정책주들도 보면은 어떤 이제 말하는 거 언급에 따라서 사실은 장중에 장대양봉을 뽑아주는 애들이 좀 더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이렇게 시간에 갔다가 이렇게 또 음봉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일 캔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 근데 이제 NX가 만약에 내일 갭 띄우고 안 죽고 뭔가 흐름을 하나 만들어낸다면 또 이제 어떤 정책주들의 시세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봐줘야 되겠죠. 뭐 일성건설이나 뭐 윤석열 부동산 정책주였던 뭐 신혼종합개발이나 이런 애들도 다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있죠? 뭐 웹스, 범양건영, 뭐 자연과 환경 이런 애들도 보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종목 상담이 좀 많이 왔던 종목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HK 이노엔이 있는데 요거 제가 방송에서 기억이 나는 게 이때쯤으로 요때 한번 언급 드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시세를 내려면 결국에는 재료거든요. 뉴스고. 그렇다면은 제가 HK는 이노엔이 머크 경구용 치료제 기대감으로 일단 이때 시세가 한번 났었고 그렇다면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애가 이렇게 시세가 나면서 우상향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WHO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다가 승인이 나면 아마 급등이 나올 거고요. 근데 제가 이때 방송에서 뭐라고 멘트 드렸냐면 차트도 좋고 다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다가 이때 상한가 갔을 때 여기 종가 이제 넘으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차트도 좋은데 긴급 사용 승인 결정 여부가 11월 30일 날 나요. 그러면은 이때가 10월 19일입니다. 한 달하고도 10일이 남았어요. 한 달하고 10일 동안 얘가 이렇게 옆으로 길까요? 그거 기다리면서?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면은 한 달하고 10일이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급등이 나올까요? 이것도 아니겠죠. 그러면은 조금 이제 빠질 가능성도 있고 뺐다가 다시 차트를 만들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 달하고도 10일이 남은 상황에서 이 종목을 막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11월 30일이 긴급사용 승인 회의가 있는 날이니까 한 20일부터 정도 보면 되지 않겠어요? 11월 한 20일 정도부터. 어.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빠진 상태죠. 오늘이 이제 11월 2일이니까 얘가 뭐 이제 여기서 더 빼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만들어 가다가 어느덧 한 11월 20일인데 이제 봤던 얘가 한 여기까지 은근슬쩍 올려놨어 가격대를 요렇게 그러면은
만들어 놓으면서 가격대를 여기까지 갖다 놨네. 그래 놓으면은 기대감일 수도 있고 승인이 나고 나서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뽑아줄 가능성이 있겠죠. 이때 가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전에는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대응하기가 사실은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도 재료는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무리한 뭐 손절 대응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버텨보시는 것도 아니면은 뭐 한 절반 정도 대응하고 절반 정도만 가지고 있어 보시다가 차트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이제 무너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만들어 가면 절반 손절했던 거를 다시 이쯤에서 11월에서 30일 앞두고 재매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